제13호 태풍 링링이 전남 지역에 영향을 줘 양식장과 과수농가 등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흑산도에 있는 양식장이 파손됐고 벼와 과수 등의 농작물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전남 동구권의 채불 임금이 4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생업을 뒤로한 채 거리에 나섰습니다. 전남도민 1인당 연소득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높은 서울과 비교하면 500만 원 차이가 나고 전국 평균에 비해 200만 원 정도 적은 수치입니다. 올해 대학농협 시험에 지역에서 15,000여 명이 지원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700여 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은 바람에 의한 피해가 상당했습니다. 신안 흑산도에는 초속 54.4m라는 기록적인 강풍이 불기도 했는데요. 태풍의 영향으로 양식장과 염전시설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바다에 있어야 할 양식장이 육지에 붙어 있습니다. 가두리 양식장은 파도와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서로 뒤엉킨 채 파손됐습니다. 13호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신안군 흑산면의 해상 양식장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민들은 복구 작업에 나섰지만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려 막막하기만 합니다. 상당히 싫어할 정도로 지금 많이 큽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인력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더디네요. 우선적으로 제일 날씨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계속 바람 불고 비 오고 날씨도 안 도와주고 어려움이 좀 많이 있네요. 신안 흑산면에서 발생한 전복과 우럭 등 양식장 피해는 14억여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염전시설의 지붕이 파손되는 등 77건의 피해가 접수됐고 생물 피해는 정확하게 집계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3억 8,700이요. 지금 양식시설은 시설물 피해고요. 생물은 아직까지 조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추정치고요. 확정된 피해조사 금액은 전라남도가 공식 집계한 양식시설의 피해는 전복과 우럭 등 360여 칸이지만 피해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양식장뿐만 아니라 우럭의 비늘이 벗겨지는 등 양식 생물의 폐사 피해가 우려되면서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이번 태풍 링링의 특징은 강한 바람이었습니다. 때문에 수확을 앞둔 과수농가 피해는 클 수밖에 없었는데요. 성정환 기자가 피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전남 순천의 한 배밭입니다. 나무에 달린 배보다 떨어진 배가 더 많습니다. 쓸만한 배가 있는지 살펴보지만 대부분 상처가 나고 멍들어 폐기해야 합니다. 전남은 지난 7일 태풍 링링의 영향권에 들면서 과수농가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번 태풍은 평균 50mm의 비교적 적은 비를 뿌렸지만 순간 풍속이 최대 초속 50m를 넘기면서 낙과 피해를 입혔습니다. 본격적인 수확 시기를 앞두고 강한 바람이 배밭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배가 떨어져 안타까움은 크기만 합니다. 지금 수확하는 중에 이렇게 태풍이 불어다 보니까 좀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울고 싶을 뿐이고 또 이제 바라는 것은 피해 조사가 빨리 이루어져서 농민들이 좀 피해를 덜 입을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주면 좋겠습니다. 전남에서는 나주와 영암, 순천과 곡성 등 1,160헥타르에서 크고 작은 낙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가을에 수확하는 과일은 보통 9월 하순에 재배를 시작합니다. 때문에 추석 명절에 판매할 과일은 일부 수확됐지만 미처 수확하지 못한 물량이 더 많습니다. 추석 후에 이것을 수확을 해서 저장을 해놨다가 구종배로 이렇게 이제 출하를 하려고 이런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굵기가 안 되면 수확을 못 합니다. 농가 대부분이 재해보험에 가입돼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조사가 늦어지면서 피해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수확의 기쁨으로 가득할 이때 태풍이 휩쓸고 간 과수농가는 힘겨운 시기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태풍 링링이 휩쓸고 간 전남은 강한 바람 때문에 곳곳에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자연재해를 모두 막아낼 수는 없겠지만 사전에 대비하지 못했던 피해 사례도 발견되면서 안일한 대응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전남 진도에 있는 해안도로입니다. 아스팔트 파편이 여기저기 나뒹굴고 집안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파도와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도로가 유실된 겁니다. 해안도로는 바다와 맞닿아 지속적으로 충격이 가해지는 곳. 파도를 막아주는 차석이 침식돼 집안 침하가 우려됐는데도 사전에 대비하지 못해 태풍의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차석들이 이제 파도에 계속 침식되고 이게 이제 유실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옹벽을 계속 쳐버리니까 옹벽 이제 밑에 쪽이 유실된 것 같아요. 바다에선 위험천만한 장면도 연출됐습니다. 목포 북항 앞바다에 1200톤급 대형 해상 크레인이 둥둥 떠다닙니다. 태풍을 피해 목포 북항에 정박했지만 정박용 밧줄이 강한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끊어진 겁니다. 다행히 해경이 발견해 다시 항구로 돌아온 크레인. 부실한 고박 때문에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태풍에 이제 대비하면은 그 개선줄을 평소보다 2~3배 정도 더 고정을 해야 되고, 앵카 체인이나 이런 것도 한 1.5배 정도 더 풀어서 밀리는 것에 대비를 해야죠. 제13호 태풍 링링은 9년 전 수도권을 강타한 곰파스와 닮은 꼴로 역대급 강풍을 몰고 왔습니다. 차가 뒤집힐 정도의 위력이 예상됐지만 이번에도 단골 지적은 어김없이 나왔습니다. 도심에선 고층 건물의 유리창과 신호등이 파손됐고 가로수도 뽑혀나갔습니다. 강한 바람에 해상 부잔교가 깨졌고 태양광 패널이 차량 위로 날아들어 인명피해가 날 뻔했습니다. 사전에 강풍에 철저히 대비했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들입니다. 역대급 위력을 자랑하며 여기저기 생채기를 남긴 제13호 태풍 링링. 안일한 대책과 방심이 피해를 키우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이 전남 지역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곳곳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응급복구가 시급해 보입니다.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풍 링링의 위력은 컸습니다. 태풍 링링은 지난 7일 오전 목포 서쪽 약 140km 해상을 시속 44km로 지나갔습니다. 신안 가고도항에서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52.5m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무안 해제에 124mm를 비롯해 구례 성삼제 122.5mm의 비가 내리는 등 전남 지역 평균 51.7mm의 물폭탄을 쏟아냈습니다. 이로 인해 4개소의 도로가 일부 유실됐고 가로수 전도와 교통신호등 파손 등 공공시설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농수산물 피해도 컸습니다. 해남과 강진, 나주, 보성 등에서 벼 4천여 헥타르가 쓰러졌고 나주 배농가를 비롯해 영암과 신안 등 1,100여 헥타르에서 낙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비닐하우스 피해도 5헥타르에 달했습니다. 양식시설 5어가 360칸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강풍 등으로 인해 16개 시군 15,886세대에서 정전 피해가 발생했고 5개 시군에서 73동의 주택이 파손됐습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내리는 비입니다. 내리는 비에 복구 차질은 물론 추가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복구 자금을 융자를 좀 해줍니다. 농협이나 수협, 산림조합 이런 데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되었고 연리 1.5%로 고정으로 해서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도시가스 요금, 지역 난방 요금, 상하수도 요금 감면 이런 정도. 현재 전라남도는 태풍 링링의 피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 조사와 접수를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복구 지원 체계도 가동해 재해 보상에 누락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공시설 같은 거 피해난 것은 지금 이미 응급복구가 다 완료가 되었고 사유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 확인하고 NDMS라는 그 시스템에다가 지금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네. 지금 군부대에서도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정 부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공공시설은 오는 14일, 사유시설은 17일까지 피해 조사를 진행해 국가재난 방재 시스템에 입력하고 정밀 조사를 통해 재정 지원 여부 등을 판단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오랜만에 고향 방문에 벌써부터 설레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명절이면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해 거리로 나선 근로자들인데요. 마땅히 호소할 곳조차 없는 건설기계 근로자들을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에서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건설 근로자들. 많게는 수천만 원의 임금을 못 받은 상황에서 생업을 뒤로한 채 거리로 나섰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3고로 개보수 작업에 참여한 김회준 씨. 카고 크레인을 투입해 공사에 참여했지만 김 씨 역시 정산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 현장에 지금 일은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까지. 근데 그때까지 일했던 부분이 전혀 잔액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근거를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 근거에 대한 제시도 안 해주시고. 광양과 여수, 순천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모두 36건으로 금액으로 보면 여수가 2억 6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광양, 순천, 고흥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 동부권 전체 체불임금은 4억 원 규모입니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고가의 건설기계 장비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라서 원청사가 장비 대여금과 임금을 체불하더라도 형사상 책임이 없습니다. 이 같은 특수 고용 노동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곳은 적습니다.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도 없습니다. 임금 체불 현황에서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큰 이유기도 합니다. 이런 악순환이 거듭되면서 지난해 말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됐지만 공사 현장의 행정처분 권한은 여전히 관할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취재 결과 건설기계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에 대한 전남 동부권 지자체 행정처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법이 있더라도 관리 감독하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점검도 하고 또 안 됐을 때 여기에 따른 제재 조치도 실질적으로 내려야 되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제 법의 실효성이 대단히 떨어지는 그런 상태로 있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 건설 노동자들이 체불 때문에 고통받는 상황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억 원에 달하는 임금 체불이 발생해도 생업을 뒤로한 채 직접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어 돈을 받아내야 하는 건설기계 근로자들. 정확한 감독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남도민 1인당 연소득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소득통계 2015년 기준 개편 결과를 보면 2017년 전남의 1인당 개인소득은 1,704만 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가장 높은 서울과 비교하면 500만 원 차이가 났고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200만 원가량 적었습니다. 소득 격차가 벌어진 이유는 지역개발 수준과 반도체, 조선업 등 제조업 업황에 따라 소득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전남 지역에서 15,000여 명이 지원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수능 원서 접수 결과 15,993명이 접수해 지난해보다 1,737명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지원자는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재학생이 1,891명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남사랑 상품권이 발행 4개월 만에 100억 원의 판매가를 돌파했습니다. 해남군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17일부터 해남사랑 상품권을 발행했습니다. 지난 9월 6일 기준 해남사랑 상품권 판매액은 총 107억 6,956만 5천 원입니다. 해남군은 연간 발행액인 150억 원을 올해 안에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국 첫 마을공동협의체 협동조합이 무안에서 출발을 알렸습니다. 무안군은 지난 2014년부터 주민주도형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농촌 문제 해결에 힘써왔습니다. 하지만 공동체 조직과 역량 강화만으로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어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마을 공동체 협동조합은 행정기관의 보조적인 성격에서 벗어나 마을 자체적으로 마을 만들기 관련 수위탁 사업과 상담, 교육 훈련, 지역 홍보와 복지 프로그램 개발 등 마을 활성화에 앞장서게 됩니다. 또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지역사회 구축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여수산단 유해물질 불법 배출 사건에 대한 후속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주승용 국회부의장과 함께 범시민 대책위원들을 만나 여수산단 유해물질 불법 배출 사건에 대한 5가지 개선책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개선안에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결과 공개, 엄중처벌, 측정제도 개선, 광양만건 환경오염물질 배출 총량제 조기 시행 등이 담겼습니다. 이 총리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긍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경찰이 100일 동안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전남경찰은 9월 9일부터 100일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암행 순찰차를 활용한 난폭운전 단속과 더불어 매달 한 차례 이상 고속도로 순찰대와 합동으로 음주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각 지역별로도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불시에 음주 단속을 벌여 사고 예방에 나설 방침입니다. 해남군이 군청사 신축공사와 함께 해남읍성 복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해남군청 뒤편에 남아있는 해남읍성은 세종 19년 전후 시기에 만들어진 석축성입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성벽이 훼손되고 성곽돌이 떨어져 나가는 등 구조적으로 안전 위험이 있어 성곽을 해제 후 재설치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해남군은 해남읍성의 보존과 복원을 결정하고 신청사 설계에 함께 반영했습니다. 현재 실시 설계를 완료했으며 오는 2021년 하반기까지 복원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강진군이 오는 18일 강진 커뮤니티 센터 개관식을 진행합니다. 강진 커뮤니티 센터는 강진읍 동성리 일대 지상 2층 건물로 육아지원센터와 청년지원센터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강진군은 커뮤니티 센터를 통해 공동육아와 청년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우리 지역 비가 내리면서 더위를 식혀주기는커녕 습도가 높아져 날이 후텁지근합니다. 우리 지역 한낮이 29도로 다소 덥겠습니다. 환절기에다가 태풍에 비까지 내리면서 변동성이 심한 궂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새벽에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춥다고 느끼실 수 있는 날씨인데요. 항상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체온 유지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수요일에 다시 한번 비가 내리겠고요. 주 후반에는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 비교적 잔잔하게 일면서 조업하기에 적합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이번 가을은 비 소식이 참 잦은데요. 남부지방은 화요일 아침에 비가 그쳤다가 수요일 새벽부터 다시 비가 오겠습니다. 금요일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명절 중에 하나인 추석인데요. 추석 연휴 전반에는 대체로 맑아서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가 무척 불안정해 추석 연휴 후반 날씨는 다소 유동적입니다. 특히 연휴 전까지 곳곳에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First walked in the room, I saw your face, baby girl, I was so amazed. I caught you smiling back at me, but I didn't know what to say. Hey now, baby boy. Yeah, yeah. Don't you know? Yeah, yeah. I'm ready for you. Now, boy, what you gonna do? 'Cause I know you're the one I've been searching for. I know with you.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